정확히 하시는 일은 뭐예요? 부부 상담하고 가족 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요. 부부들이 갈등이 생겨서 화합하지 못하는 부부를 화합시키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상담해 준다는 거는 명확한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심리 상담사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심리 쪽을 전공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제가 자기 분석을 5년 가까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쪽 일을 하게 됐죠. 저는 처음 뵀을 때도 그렇고 네. 인생 경험 좀 많으신 것 같은 포스를 좀 받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좀 다양해야 돼요. 경험이 많을수록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아동학대를 받았었고, 아버지의 바람과 엄마의 가출 이런 것들을 다 겪었고, 9살 때 자살 시도도 해본 적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자기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거나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알아요. 아, 그럼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 그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치료 플랜이 나오고요. 또 차츰차츰 그분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인지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인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질문만 던지지 어떤 코치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느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부부가 결혼한 지 조금 지나면 그 관계는 맺는데 키스는 안 하게 된다. 더 지나면 아예 안 하게 된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니까 끝이 보이는 사람 같은 느낌? 실질적으로도 부부들이 좀 지나면 안 해요? 스트레스 부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요. 전체 부부의 60% 이상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는 일단 한국 사회에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는 나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자라온 세대고요. 지금까지의 세대가 성이 즐겁다는 인식을 하고 자라지 못한 세대의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속궁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속궁합은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건데, 맞춰가는 방식 자체를 귀찮아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는 들어갔다 나왔다 넣었다 뺐다 하면 끝나는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창조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의 사고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남자랑 해줘 막 이거 저 너무 싫거든요. 왜 해줍니까? 남자가 해주게 해야지. 즐겁잖아요. 내가 뭔가 해준다는 게 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줘요, 뭐 이런 애기 엄마들 많이 만났어요. 딱 그 말투예요? 빨리 끝내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남편이라면 6개월 동안 딴 데 가서 하고 한 번 해주게 되지 않을까. 어딘가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가 6개월 한 번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네 월급은 다 나한테 줘야 된다. 글쎄, 저라면 안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가 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자분들이 나랑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럼 좀 질리는 느낌일까요? 질리는 거는 왜 질릴까요? 나랑 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나랑 자는 거,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편도 싫지 않을까요? 성적인 욕구가 큰 여성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은 안 하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있겠죠. 하지만 뭐 처음엔 잘 맞았는데 뒤에 갈수록 재미가 없어졌다. 그건 서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신혼 때는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매일 가족처럼 지내니까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예 안 하게 되는 거는 아이가 생기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 때문에 아내가 몸이 지칩니다. 남편하고 자는 건 좋은데 몸이 지치고 힘들고 육아에 쫓기니까 남편이 자자 그러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신혼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정말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혼까지 갔다 그러고 저한테 그 비싼 금액을 내고 왔어요. 그 어린 부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아내분이 남편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하고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좋은데 너무 안 해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게 잘 살 수 있는 부부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면.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분한테. 왜 잠자리를 안 해주냐 그랬더니 남편이 저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로 같은 걸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지방에서 몸이 지친다. 자기도 아내랑 자는 게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서로 육체적으로 지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적이어도 항상 이게 뭔가 새롭게 좀 연구하고 체위도 바꾸고 애무하는 방식 좀 바꿔보고 같이 보고 하면서 저 체위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지면 성적인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리는 대화에 편안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 대화가 잘 맞는 부부가 좀 더 잘 사나요? 그럼요.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예요. 서로 가는. 남편하고 얘기가 편해요. 자기 코딱지 꼈어, 못생겼어, 뭐 이런 장난도 칠 수 있고, 남편도 아내한테 당신 겨드랑이 냄새나 좀 씻어,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부면 잠자리에서도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나는 체위가 어떤 게 좋아,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죠. 근데 남편한테 당신 오늘 얼굴 왜 이렇게 까매? 그러면은 어따 대고 껌mat하고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작은 거 갖고 이렇게 화를 내다 보면 잠자리에서도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얘가 말하면 화내면 어떡하지? 근데 보통 이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70%가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 남자들은 결혼
전화하면 약간 기죽어주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전체적으로 그래요. 맞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로 화를 내요. 화를 내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신다고 했을 때 궁금했던 네. 게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대부분 결혼하고 한 요 정도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나더라.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치화된 게. 그게 수치화가 있어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23%가 이혼을 하고요. 10년에서 15년 사이에 15%, 20년이 지나면 다시 급등합니다. 황혼 이혼이에요. 그래서 26% 정도가 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참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때 갱년기가 여성과 남성이 같이 오면서 남성들이 중년의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게 돼요. 성기능도 약간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더라도 아내가 더 이상 나하고 성관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여자를 기쁘게 할 수 없어. 재미없어. 남성은 여성을 침대에서 기쁘게 할 때 자기 이렇게 자신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빨리 끝내고 내려와. 뭐 이런 식의 하시는 부분도 있고 시체처럼 누워있다 그러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반감도 생기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남았지? 애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가고 뭐 아내들도 느끼지만 남성들도 그걸 심각하게 느껴요. 그래서 내 남성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 그렇게 바람들을 피게 됩니다. 여기서 또 오해를 하게 되면은 남자들만 바람 피는 저는 절대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여성분들도 갱년기가 오고 여성성을 찾거나 했을 때 그들은 바람을 피고 싶어도 못 피는 경우가 더 많고요. 여성적인 매력이 아무래도 20, 30대보다는 떨어지잖아요. 40, 50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기 힘든 분들도 있고 용기가 없는 분도 더 많고 근데 남성분들은 한국 사회 분위기가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좀 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돈이 좀 있거나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람 필 확률이 아무래도 훨씬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실제로 돈이 있으면 바람 필 확률이 높죠. 왜냐면은 돈이 아주 많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돈 때문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남성분들이 성적인 것만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자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해주는 여자는 많아요. 그런 여자가 즐거울까요? 가짜인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랑 정말로 진지한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만나다가도 어느 순간 공허해지면 이제 그런 분들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병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또 저 여자 만나고 이거는 어릴 적 결핍에서 비롯된 약간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거거든요. 자신의 그 욕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남자들도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아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는 싫어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자리를 잡아서 내가 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상승했고 내가 할 만큼 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이쯤이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돼 하는 심리로 바람을 피고요. 여성분들은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럴 때 딴 곳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어릴 적 결핍, 부모하고의 애착관계 이런 것에 비롯된 결핍이 심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90% 이상 바람을 핍니다. 부부만 상담을 하세요? 아니면 저 같은 그냥 싱글들? 저는 우울증을 좀 전문으로 치료를 하고요. 제가 부부 상담이 많이 오는 것 뿐이지 청소년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세포 언니 TV라는 유튜브를 통해 이제 부부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가출한 남편, 바람난 남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출하신 분들 제가 집으로 많이 들여보냈거든요. 가출한 아내나 남편분이 제가 통화를 하면 거의 90%는 오세요. 설득을 하면. 그래서 오셔서 상담을 받으면 처음에 들어와서 그래요. 내가 지금 바람피는 여자랑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도 그 여자랑은 안 살아요. 그것만 명심하시고 상담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은 본인이 폈는데? 바람을 핀 사람이 원래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죄인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는 바람 필만 했어.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게 변명을 위한 합리화야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합리화는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70%고요. 잘못했다고 믿는 사람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